대선 전국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온통 관심은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갈라서냐 다시 화합하냐 온통 여기에 쏠린 것 같아요. 어제부터 시작된 논의인데 사실 오늘 저녁까지 제대로 된 봉합이라든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가보면 어제 날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더는 정치 얘기 안 하겠다, 일상에 복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헤어지는 듯한 선대위, 총괄 선대위장을 물러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도 어제 아침까지는 그 양반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에게 묻지 말라 이렇게 냉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제 정오에는 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라고 지칭하면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아직 재결합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메시지들이 나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 2, 3일 사이에 내 입장 밝힐 테니 걱정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다른 어떤 그 조건들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예정대로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사퇴하면 이 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한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다 특유의 합법으로 응대하기도 했으나 지금 물밑에서 어떤 이야기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어떻게 선거 대책 위원장을 뿌려갈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양반이냐 우리 박사님이냐 윤석열 후보의 진심은 어느 쪽일까요? 자, 관련해서요. 뭔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뭔가 마음속에 꿍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은 나서지 못하고 뭔가 주변 분들이 부지런히 나서는 것 같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총장께서 좀 찾아뵈야 되겠다고 아까 아침에 여기 출발하기 전에 연락을 받았고 가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박사님을 우리 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주시기를 원하고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서 후보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후보님의 뜻을 잘 말씀드렸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만나셨는데 좀 어떤 얘기 하셨는지. 나는 아무 얘기 할 얘기가 없다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 후보 의지 확고하다, 뭐 진두지휘 와서 위원장님께서 해달라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후보 의지는 조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는 그 후중이 뭔지 잘 몰라. 요즘을 잘 모르시겠다. 위원장님 합류하실지 말지 저희가 기사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립니다. 할 얘기가 없는데 왜 뭐 자꾸 하려고 했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합류를 아니 홍종성 기자님 같은 장소에서 얘기를 하고 분명히 나왔는데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 잘했으면 잘 말씀드렸고 뭐 분위기 좀 좋게 좀 흘러갔으면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특유의 할 얘기 없던데 뭘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이런다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만났고 함께 대화를 했는데 권성동 사무총장은 분명히 긍정적 분위기를 전한 거죠. 이 총괄 선대위원장의 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한다. 여기 취지라는 말이 좀 걸리긴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난 아무 할 얘기 없다. 나 고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왜 답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배경이 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에서 그 배경이 좀 짐작이 된다. 뭘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인 거. 요 보직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불편해하는 불만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총괄선대위원장이 있는데 따로 상임선대위원장이
을 둔다. 네. 김한길 위원장은 새시대위원회로 따로 어떻게 보면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인데 이 김병준 위원장은 만약에 따로 이렇게 직속 라인에 같이 있다면 이건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 말이 그래서 지난 21일 저녁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 이름이 들어간 이 선대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발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 얘기를 했는데 요 대목에서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속내가 읽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그러면 이 불만 한켠 마음 한켠에 꿍한 상황 그 접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김병준 선대위원장 쪽에 지금 이 뭔가 지금 실리는 것 같은데 원인이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어떻게 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상임 선대위원장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맡으시고 또 상임 그 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우리 이준석 당대표가 맡으시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김병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분이 뭐 김종인 위원장이 비토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병준 위원장도 만약 그런 형태의 어쨌든 그 조직으로 좀 정리가 된다면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좀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거는 이미 최고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할 방법은 없고 예. 그런 상태에서 예. 총괄위원장으로 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올렸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같이 좀 해주실 것 같은 분위기셨나요? 글쎄 하여튼 뭐 간청하고 왔습니다. 종합해 보면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뭔가 지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 부분은 뭘까요? 그럼 정리해 보면 지금 뭐 결론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 관련된 얘기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면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아하. 그리고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잘 얘기 끝났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럼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중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건가요? 하하.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3의 방안을 넌지시 내놓긴 했는데 이런 거죠. 지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지금 어쨌건 인선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죄송한데 빠지시죠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 뭐가 됩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빠지는 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썩 좋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한길 지금 여기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대외 조직이죠. 약간 이 안에 선대위원장하고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뭐 후보 그런 쪽은 직속이죠, 조금 네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직책 같은 걸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자기가 총괄 상임 선대본부장을 하는데 굳이 뭐 이준석 당대표 말고 한 명이 더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휘 체계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조정될지가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요, 물론 정치권에서 가정법이라는 게 그렇게 뭐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많습니다만 만약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정말 용퇴를 한다면, 물러난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진짜 딱 전격 합류할까요?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되는 선대위 안 속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된 직후부터 우리 후보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선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윤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할 구간이라든지 어떻게 동합이 될 거로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고래 싸움이 터지면 새우는 도망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후보와
그 김종인 위원장 간에 직접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이준석 대표가 던져줬어요. 들으셨죠? 고래 싸움이 터지면 새우는 도망가야 한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요걸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이제. 지금 저기에 새우는 본인이고요. 고래는 이 두 분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안대로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물러나야 돼. 예를 들어서 윤 후보가 따라한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 편을 들 수도 없고 김종인 위원장 편을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본인이 중재는 하는데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둘이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그립을 잡고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강하고 이런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자꾸 상황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내 의견을 관철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나는 안 도와주면 그만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떻게 양보를 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소위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를 꾀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후보 본인 말고 주변에서 막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돌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앞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만났잖아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만나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얘기 잘 됐습니까? 모든 얘기는 다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견, 서로 간에 다른 의견, 즉 의견 차이, 이견이 상당히 크다. 의견 차이가 크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견 차이가 크다. 앞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만나고 나서 했던 말과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요거까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사실 그 아까 권성동 지금 사무총장이 만나고 와서 말을 굉장히 아꼈죠. 근데 주목할 건 20분밖에 못 만나고 왔어요. 20분밖에 못 만나고 왔다는 건 얘기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냥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쨌건 권성동 사무총장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 근데 지금 김재원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양쪽 의견을 좀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친합니다. 제가 알기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친해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다르더라. 그거는 뭐 아마도 추측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발을 빼요?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 후보도 자존심상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럼 나 안 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국 이번 주 안에 이게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냐 아니면 파국으로 가느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가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수차례 물밑 접촉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들이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서 국민의힘 선대위 참여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 이렇게 참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을 알아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상대당 선대위 구성에 감나라 배나라 태클까지 거는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민주당 측은 진짜 어떤 입장인지 송영길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말씀 드린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주제가 아젠다가 있는 분인데 검사 출신으로 평생을 보낸 윤석열 후보가 그런 김종인 의원의 철학과 국정 아젠다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전개된 분위기만 보면 사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 간의 파국 분위기 가능성이 농후해요. 하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정치라는 게 끝까지 그 뚜껑을 열 때까지 결과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완전한 파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까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접촉하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를 동물어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관계자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면 네. 뭐 기껏해야 뭐 윤 후보 쪽으로 가는 걸 만류하는 정도? 우리 쪽으로 와라라는 것보다는 만류하는 정도죠. 네. 아무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워낙 선거를 잘 치르다 보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쨌건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게 완전히 파국으로 하면 본인의 부담도 꽤 큽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되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바깥에서 외부에서 보면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윤석열 후보도 마냥 손 놓고 시간만 흘려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기에 공을 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유진 아나운서 어제 한때 경쟁자였던 이 후보들, 경선 후보들과 뭐 만남의 자리도 가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함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가 원희룡 전 지사에게 선대위 정책 본부장 자리를 요청을 했고요. 네. 또 본인이 수락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인사를 두고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최근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 갈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아니겠느냐, 이런 네. 분석인데, 왜냐하면 원 전 지사가 김종인 전 위원장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사이가 원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을 좀 조정하고 봉합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그런 자리를 제안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지금 선대위에서 좀 별도로 분리된 후보 직속기구, 앞서 뭐 김한길 비대위원장도 새시대 준비위원회 후보 직속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재명 후보를 이 공격하기 위한 팀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종성 기자님.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 직속으로 윤희석 전 의원을 전 의원이 지휘하는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이 가칭입니다. 이런 팀을 운영하는 것을 강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요?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네. 이 보도는 이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후보 직속으로 윤희석 전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검증 또 공격을 맡길 예정이다. 윤 후보의 정책 개발도 함께 네. 다루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또 보도 내용 중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 갈수록 거세지는 이재명 후보 측의 네거티브 부정적인 이 공세에 맞붙을 자객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긴급 투입하는 거다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윤 후보 일각에서는 아예 윤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히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사실 권성동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을 하다 사무총장으로 그랬죠. 갔잖아요. 지금 네.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석을 누구를 앉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게 거기에 이제 윤희숙 전 의원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장제원 의원도 잠깐 물망에 올랐습니다만 본인이 SNS에 나는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윤희숙 전 의원 물망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윤희숙 전 의원 최근에 의원직 사퇴했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 저격수, 좀 섬뜩합니다만 저격수로 불렸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죄는 많고 염치는 없는 이들에 의해서 흠집내미가 많을 거라고 각오는 했었지만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하실랍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양윤선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검증팀에 이재명 후보 정책 검증팀에 초선 출신에다가 의원직까지 던진 윤희숙 전 의원을 앉히려는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윤희숙 전 의원이 이 정부 여당의 정책에 계속해서 날을 세워왔고 특히 이재명 후보의 정책, 이 기본주택 공약이라든지 청년 해외여행 1,000만 원 지원이라든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윤 후보 측이 합리적인 비판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적절히 제시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윤 후보가 정치 선언 전에 야당 의원을 유일하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윤희숙 전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윤 전 의원을 만나서 같이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지난 10월에는 윤 후보가 윤 전 의원의 책인 정치의 배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어떤 이 과정들을 겪었을까요?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관계자들 적잖이 당황했을 듯 하기도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저렇게 이제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저렇게 큰절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새로운 다짐을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전에서는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큰절을 하는 자리는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자세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일단 입법 추진 사항도 듣고 법원에 이제 번호를 부여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선장으로서의 결단력을 부각시키기도 했는데 네. 정당은 무조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야 한다. 완전히 변화되고 혁신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 전국을 돌면서 순회 일정을 통해 국민 삶의 어려움을 목도했다. 좀 더 빠르고 민감하게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수용하고 가능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 아픔, 민생을 더 돌보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거예요. 큰절을 통해서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조국 전 장관도 언급했다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사회자가 이 내용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 조국의 강은 아직도 다 마르지 않았나요? 건너긴 건너야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답변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 내용입니다.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때는 더 크게 지는 것이다.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병상련의 느낌을 안 가질 수 없지만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그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른바 강성 친문 지지자들 입장과는 사뭇 달라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이 가족 비리가 조 전 장관과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미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좋은 선생을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무슨 스승 이런 분들은 좀 멀리하시고 라면서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기자 간담회 직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또 화제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서 또 화제일까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우리 기자분들의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정말 꼭 물어볼 건 메시지로 좀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을 하도록 할게요. 주로 거물급 정치인들은 홍종성 기자님,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다, 그렇게 오히려 이 둘러대기가 바쁠 텐데 전화를 달라, 꼭 답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전화를 한 기자의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기자가 전화할 테니까 그러면 바쁜 일정상 힘들겠죠. 네. 그러나 대신 문자는 뭐 그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보낼 테니 야. 일단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거는 보내달라는 네. 저런 발언을 직접 했고, 이것은 어떤 기자, 언론, 사실 기자와 언론은 국민을 대변하는 네. 직책이다 보니까 이런 적극적 소통의 어떤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갤러리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 갤러리의 주인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갤주라고 부르죠. 갤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글을 남겼어요. 처음에는 눈팅만 하려고 했다. 눈팅이라는 게 이제 눈으로 둘러보고만 나가려고 했는데 글도 안 쓰고. 네, 이제 글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서 좋은 소리, 쓴소리 다 해달라. 길을 열고 경청하겠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또 어떤 말을 붙였냐면 여러분께서 저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구로 써주셨으면 네. 좋겠다. 근데 만약에 시원치 않다 싶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교체해도 좋다. 이런 특유의 화법을 또 그 네. 화법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믿기지 않은 게 대선 후보가 공식 일정 소화하는 것도 바쁜데 기자들 문자에 답도 해주고 저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도 남겨요? 일단 특이하고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일단은 민심을 굉장히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여과되지 않게 받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자나 댓글을 보다 보면은 우리도 방송을 하시면서 보시면 댓글에 악플도 엄청 많거든요. 보기 싫은 글까지 모두 다 네. 본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 종일 틈틈이 본다는 것이고, 특히 기자나 경기도 직원들을 비롯해 아는 지인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도 항상 꼼꼼히 챙긴다라는 겁니다. 측근들의 이야기도 새벽 2, 3시에도 메시지를 곧바로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한 의원이 이 후보에게 SNS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침대위에서 SNS를 보다가 굴러 떨어지기도 할 정도로 많이 본다 하더라. 네. 이럴 정도로 사실은 국민들의 댓글 하나가 좀 악플이고 좀 뭐 그냥 보지 않아도 될 글들도 있지만 또 해안이 담겨있는 댓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만 있는 거예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읽습니다. 일부 측근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댓글 자체가 보편적인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대위 한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좀 그만 보시라고 말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후보가 좀 보다 보편적인 민심을 청취하는 데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겠군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한동안 이재명 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가 막 같이 이 언론에 나란히 있는 모습 보이는데 왜 요즘 김혜경 씨 안 보여요? 김혜경 씨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또 단독으로 호남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소위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억측을 해소하고 일수하는 데 훨씬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건 아직도 소위 그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논란으로 호남에서 약간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의식한 것처럼 정반대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용대 신부와도 만나고요. 네.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도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그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점을 두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후보가 이런 방식으로 또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것 같습니다. 네. 양윤선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 안에 김건희 씨는 등판조차 안 했는데 김혜경 씨는 단독 행보를 하니까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이 대조되는 것을 노리고 하는 행보 같습니다. 앞서서 며칠 동안에는 그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옷 색깔도 비슷하게 맞춰 맞아요. 있고 일정을 같이 했거든요. 사실 네. 그게 이례적인 거였거든요. 네. 대선 레이스가 워낙에 긴박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후보와 배우자가 동선을 달리해서 한 명의 유권자라도 사실
더 만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메시지를 충분히 줬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네. 이제는 김혜경 씨가 단독으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메타버스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어서 김혜경 씨가 조금 먼저 내려가서 일정을 네.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여론조사하면 당이 배출한 후보들 위주로만 언론이 쓰니까 가장 서운해할 거. 근데 당이 분명히 있는데도 잘 언론에 등장하지 않아서 서러움이 곱절인 사람이 있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RN서치에서 21일과 22일 양일간 전국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1%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박 사건. 허경영 후보가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지율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앞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저기 포함시켜서 허경영 후보가 어느 정도 나올까 저도 그래도 한 1% 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1%라면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 수준인데 그러네요. 저는 사실 뭐 허경영 후보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3.1% 여론조사 잡힌다는 건 그만큼 현 정부 또 정치 세력들이 정치 불신을 엄청나게 많이 키웠구나라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추모식이 엊그제 열렸는데 거기서 씬 스틸러 눈길을 끌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그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년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참석을 했는데 다른 후보들과 VIP석에 나란히 앉은 맨 앞줄에 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렇게. 오히려 당대표들, 물론 이제 의전 순서 그러겠습니다. 당대표는 뒤에 앉았는데 어쨌든 허경영 후보도 대선 후보로서 맨 앞줄에 앉은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정책으로도 유권자 눈길을 끄는 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